민주당 국회의원 167명이었던가요? 그중에서 68명이면 44%쯤 되는데 44%가 전과자입니다. 다른 당보다 훨씬 비율이 높아요. 이랬던 적이 없습니다. 국회의원 3명 중 1명이 전과자입니다. 살인 강도 같은 강력범죄 전과가 있어도 국회의원은 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회의 현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국회의원은 법을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을 보면 범죄자들이 법을 만들고 있는 꼴인데요. 국민들은 공무원이 되려면 신원조회를 거쳐야 하지만 국회의원은 살인 강도 폭력 등 강력범죄 전과가 있어도 아무런 제약 없이 선출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167명 중 68명이 전과자이며 국민의힘 100명 중 22명이 전과자입니다. 즉 국회의원 3명 중 1명 이상이 범죄 전력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더 황당한 것은 이들이 체포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국회의원에게는 불체포 특권이 있어 아무리 큰 죄를 저질러도 국회가 동의하지 않으면 경찰은 손도 대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 불체포 특권을 악용하고 있습니다. 범죄 혐의가 있어도 동료 의원들이 보호해주기 때문에 그들은 체포되지 않습니다. 이제 국회는 범죄자들의 도피처가 되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국민은 전과가 있으면 공무원도 못하는데 국회의원은 왜 됩니까? 더불어민주당은 대부분의 전과가 민주화운동과 노동운동 과정에서 생긴 것이기 때문에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1984년 서울대 운동권 학생들의 민간인 감금폭행 고문 사건이 있었습니다. 운동권 학생들은 4명의 민간인을 프락치로 오해하고 6일 동안 감금했으며 무차별 폭행과 고문, 심지어 세면대에 얼굴을 박아 앞니가 부러질 정도로 민간인을 구타해 피해자들은 극심한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입었으며 일부는 평생 후유증에 시달려야만 했는데요. 이 사건을 주도한 인물 중 하나가 바로 유시민입니다. 당시 법원은 피해자들이 프락치가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으나 유시민은 끝까지 사과조차 하지 않았는데요. 오히려 민주화 운동으로 포장하며 자신의 정치 커리어로 이용하는 뻔뻔한 모습을 보였죠. 이것이 과연 민주화 운동입니까? 이뿐만이 아닙니다. 국회의원 300명 중 무려 23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전과가 있는데요.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는 것은 단순한 전과와 차원이 다른 문제로 이들은 간첩 활동을 했거나 국가 전복을 시도했거나 북한을 찬양한 인물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인물이 박선원 민주당 의원입니다. 그는 반미학생운동 조직 삼민투위원장 출신으로 1985년 광주 미국 문화원 점거 사건의 배우로 지목되어 3년간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그러나 국가보안법 전과자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 땐 무려 국정원 1차장을 역임했죠. 또한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사제폭탄을 들고 미국 대사관을 점거했습니다. 1989년 정청래는 미국 대사 가족이 있는 응접실을 무단 난입해 신나를 뿌리고 불태우려 시도했으며 노태우의 미국 방문을 취소하라며 주스통으로 만든 사제폭탄을 터뜨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국회 측 대표로 나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에 이런 사람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말이 되는 일일까요? 그런데 국회의원들은 자신의 전과를 오히려 훈장처럼 여깁니다. 잠깐. 네. 서울구치소에 징역 살아봤어요? 안 살아봤죠? 네. 네. 1, 2, 3방이 독방인데 제가 거기서 살았어요. 살만합니다. 감옥을 다녀온 것이 자랑입니까? 이런 사람들이 법을 만들고 있습니다.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법을 가장 많이 어긴다? 이런 국회를 국민이 신뢰할 수 있습니까? 국회의원 3명 중 1명이 범죄자라면 대한민국은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들면서 동시에 법을 가장 많이 어긴다면 이 나라의 법치는 끝난 것입니다. 이제 국민들이 나서야 합니다. 우리는 범죄자들이 지배하는 국회를 원합니까? 아니면 법과 정의가 살아있는 국회를 원합니까?